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소개를 맡은 제2기 에너지경제 서포터즈 김영인입니다. 오늘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에너지 산업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조사, 연구하고 이를 보급, 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며 에너지 정보 통계, 에너지 국제 협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심볼 마크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심볼 마크는 큰 육각형 2개와 블루, 그린, 오렌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미지를 육각형으로 표현하였고 2개의 육각형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끊임없이 소통하는 연구원의 열정을 다양한 색을 통해 중의적으로 표현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일 왼쪽부터 블루는 미래와 같이 비전을 상징하며 오렌지는 내부 구성원의 열정을, 그린은 미래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측면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울산 우정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왼쪽 상단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개인적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마침 저희 팀원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아보았다고 하니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서포터즈 윤창민입니다. 서포터즈에 발탁된 후 지구 환경과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집 밖을 잘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집안에서 탄소 줄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제가 실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전기 전략과 물 전략을 한다면 그게 쌓여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노력으로 실생활 탄소를 줄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밥솥의 보온 취소입니다. 가장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 전자제품의 기능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에어컨의 냉방? 냉장고의 냉동? 맞습니다. 전기밥솥의 보온입니다. 심지어 전기밥솥은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이 세 가지의 가전제품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전기밥솥의 보온은 평균 70도로 늘 일정하게 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전기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우리가 하루 3시간만 줄인다면 1인당 평균 연간 61kWh의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발전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26kg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전기밥솥은 전기를 많이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밥에 있는 수분을 잡아먹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밥이 점점 딱딱해지는데요. 밥을 지으신 후에는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이용하여 보관을 하시기보다는 드실 만큼 소량 분할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신 후 밥을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해동하여 드시면 갓 지은 밥처럼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전자레인지 용기를 이용하여 밥을 해동해서 먹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일정량만 먹다 보니 다이어트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티슈 줄이기입니다. 물티슈는 정말 편리하고 휴대성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놀랍게도 이 물티슈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생각 없이 2-3장씩 쓰고 외출 시 항상 들고 다녔는데요. 물티슈의 원재료는 플라스틱 계열의 물질이라서 처리 시 소각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생산부터 처리까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힘들고 땅에 묻었을 때 100년 이상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기에 놓고 내렸을 때 물에 녹지 않아
하수관과 하수 처리 시설의 고장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한 물티슈를 아예 안 쓰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하루에 물티슈를 5장만 줄여도 1인당 연간 2.2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국민 10%가 동참할 경우 연간 11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약 12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탁을 닦을 때는 행주, 밖에 나갈 때는 손수건, 바닥을 닦을 때는 걸레를 이용하면 물티슈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의 비용 시 일회용품을 안 받는 것에 체크를 하시면 물티슈 사용에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일러는 사용하지 않을 때 끄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켜놓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방에 나갈 때는 불을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서포터즈의 유정아입니다. 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이번에 제로에너지 키트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제로웨이스트 키트에는 기본적으로 비누와 비누에 거품을 낼 수 있는 거품망, 그리고 수세미가 들어있었어요. 우선 비누를 개봉해 볼게요. 우선 수세미를 물에 불려줄게요. 본격적으로 수세미를 가지고 설거지를 해보았는데요. 설거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설거지를 했으면 환경에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또 단점으로는 저희가 철 수세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설거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요구르트를 좋아하는데요. 이 요구르트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말린 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버려주셔야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실천을 해보았는데요. 저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하나씩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상 에너지경제연구원 서포터즈의 유정아였습니다. 안녕!